물리학원 3장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개념은 일입니다. 일은 우리가 힘을 줘서 어떤 물체를 질량 m의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S만큼 옮기게 되면 그때 해준 일은 영어로는 work라고 쓰고 줄여서 W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힘을 F만큼 줘가지고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S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가 이를 W는 F 곱하기 S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 F는 뉴턴이고 S는 미터니까 뉴턴 미터라고 쓰고 다른 단위로는 1의 단위로 줄을 써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힘과 이동 거리가 다른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이루는 힘은 F로 가했고 이동 거리는 S인데 얘가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세타만큼의 각을 이룬다고 그러면 이때 해준 일은 W는 F, S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F를 분해를 해보면 S 방향으로 분해하고 그리고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겠죠. 이걸 F라 그러면 요 S 방향으로 한 걸 F 패러렐이라 그러고 수직인 방향을 F 퍼펜디큘러라고 하면 수직이라고 그러면 W는 F 평행한 방향 곱하기 S가 되니까 얘가 F에다가 S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가해진 방향이 아니고 힘을 가해서 이동한 거리 방향으로 힘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를 보면 힘이 1등 할 때는 F가 있고 이제 제일 단순한 경우가 S가 있겠죠. 그래서 힘이 일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때 우리가 S만큼을 이동해 줬을 때 해준 일을 W라 그러면 F 곱하기 S로 단순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는 힘이 함수로 나타내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적분을 해주면 이게 S라 그러면 W는 인테그랄 F 곱하기 DS를 해주면 이때 힘이 해준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힘이 해준 일의 양을 힘이 바뀌기 때문에 적분으로 구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일과 에너지죠. 우리가 이제 일하고 에너지는 같은 양이라는 걸 뒤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울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보통 EK로 나타내고 위치 에너지는 U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뒤쪽에 가면 이제 얘를 2m분의 p의 제곱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P는 앞장에서 배운 운동량 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번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 에너지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과 에너지 정리인데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주면 얘가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의 거리를 이동시키면 우리가 W는 FS만큼의 일을 해주겠죠. 이때 이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게 되겠죠. 이때 속도 V를 가질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는 F 곱하기 S인데 얘는 F는 MA죠. 여기서는 이제 F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MA 곱하기 S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은 2AS라는 운동 방정식을 앞쪽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AS는 2분의 1 M에다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지에 따라 출발했으니까 V0가 0이니까 2분의 1 M V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준 일이 2분의 1 M V제곱, 즉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이걸 일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일을 해주게 되면 얘가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되더라. 이건 이제 좀 어렵게 적분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W라는 거는 인테그럴 F 곱하기 ds라고 나타냈죠. 근데 F는 MA ds로 쓸 수가 있는데 MA는 M에다가 dt분의 dv 곱하기 ds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M에다가 dt분의 ds 곱하기 dv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M에다가 v dv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2분의 1 M에다가 v 제곱에 0에서 v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2분의 1 mv 제곱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앞쪽에서 한 거는 f가 일정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일 때는 이제 적분식을 써가지고 w1을 해주면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역학적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와 또 하나 있는 게 위치 에너지라 그랬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계에는 힘들이 존재하죠. 힘들이 존재하는데 이 힘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있으니까 끌려가든지 밀어내든지 하면서 일을 해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것들 보면 중력도 있고 전기력도 있고 뭐 탄성력 등이 있겠죠. 공수철 같은 거 탄성력이 있을 텐데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지정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력이 있을 때 이 보존력에 반해서 등속도로 운동을 하게, 그러니까 V가 0으로 힘을 줄 수 있겠죠. 이때 V가 0이 되게 힘을 준 힘을 F라 그러면 이 F에 힘을 줘 가지고 S만큼 이동했을 때 W는 FS가 되겠죠. 이만큼 일을 해줄 때 저장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보면 우리가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죠. 아래쪽으로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텐데 우리가 0에서 h까지 이 물체를 올린다, 등속도를 올린다 그러면 위쪽으로 mg만큼의 힘을 줘서 h만큼의 거리로 이동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는 mg 곱하기 h를 해주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해준다. 그래서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해줬을 때 저장된 에너지는 mgh가 되고 얘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나중에 속도가 처음에 0이었는데 나중에도 속도가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지. 우리가 앞쪽에서 일 에너지 정리해서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는 속도가 0이게 힘을 줘서 움직이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계속 0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힘을 더 줘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나중에 속도가 V가 0이 안에 어떤 속도를 가지면 우리 일을 해준 게 W만큼 일을 해주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이때는 이제 힘 V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빨리 힘을 중력보다 더 큰 힘을 주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네. 힘을 더 많이 주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주로 배우게 되는 거는 이제 탄성 에너지가 있죠. 보통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얘도 이제 U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있을 때, 우리가 용수철이 있으면 용수철에다가 질량 M인 물체를 매달고 얘를 이렇게 늘었을 때 원래 지점보다 D만큼 늘었으면 이때 반대쪽으로 원래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복원력이라 그러고, 이 복원력은 마이너스 KX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걸 이제 후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느린 거에 비례해서 되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때 E를 계산해 보면 W는 우리가 이 F하고 같은 힘을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KXD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고, 얘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도 원래 돌아가려는 복원력만큼 힘을 주는 거죠. 그것보다 더 많은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 이때 마지막에 속도가 0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위치 에너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0이게 잡아당긴다. 똑같은,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려는 힘과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용수철을 잡아당겼을 때 늘어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위치 에너지를 용수철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수철에서도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은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배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 보통 이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Fx 패널이라 그러면 얘가 0인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진다는 것은 외부에서 일을 해준다는 거겠죠.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겠죠.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일 에너지 정리죠. 이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을 앞에서 배웠죠. 뉴턴의 법칙 할 때 작용과 반작용에서 두 개의 작용하는 두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 F가 있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F로 두 개를 합하면 항상 0이 되죠.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이룬 한 개에서는 두 개의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이것들이 합은 항상 0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다른 힘이 가해지면
보존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는 외부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보존이 되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물체가 있을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구에서 질량 m인 지구가 있고 이 위에 스몰 m인 물체가 있을 때 얘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보면 얘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력이 가해진다는 말은 어떤 물체가 높이 h만큼의 위치에서 지면이 있겠죠.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때는 지구가 이 질량 m인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주겠죠. 이때 지구가 해준 일의 양은 mgh만큼이 되겠네요. 이 mgh란 만큼 그러면 델타 U가 mgh만큼이 줄어들겠죠. 이 mgh만큼이 줄어든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떨어졌을 때 속도 같은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이걸 우리가 중력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높이 h인 곳에서 얘가 떨어졌을 때 이 지면에 닿을 때 속도를 구하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죠. V는 초속도가 V0가 0이라 그러면 V는 GT 그래서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에서 T를 구한 다음에 앞에다 넣어가지고 속도를 구했죠.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우면 2분의 1 mv 제곱이 mgH로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V는 루트 2gH만큼이 돼 있더라. 이렇게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의 법칙을 쓰면 운동 방정식을 써서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중력장에서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자유낙하를 할 때 보면 높이 h인 곳에서 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낙하 거리를 h라 그러고 여기를 에너지 y축을 에너지라 그러면 처음에는 낙하 거리가 0일 때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을 갖겠죠. 근데 이제 낙하 거리가 h만큼이 되면 위치 에너지는 0으로 올 거고 운동 에너지는 0이었다가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얘가 EK, 얘가 U가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H로 나타내면 얘가 1차 함수로 나타내니까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시간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로 나타낸다 그러면 2차 함수꼴로 나타나겠죠. 얘가 U가 되고 얘가 EK가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으로 나타냈을 때는 2차 함수로 나타내니까 좀 복잡하게 나타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mgh식으로 나타내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서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계산할 때 훨씬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여러 개를 섞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모두 다 위치 에너지로 바꿔줘서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게 어떤 말인지 잠깐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EK와 U가 있겠고 여기도 EK와 U가 있겠고 각각 부분에서 EK와 U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EK1 플러스 U1은 EK2 플러스 U2는 EK3 플러스 U3 EKM 플러스 UN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위치별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런 각각의 경우에 이제 이 K를 U로 바꾸든지 아니면 U를 EK로 바꾸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모든 식들을 U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1차식으로 높이에 대해서 비례한 식으로 나타내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구나. 저는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시면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한 거 배웠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겠죠. 이때도 탄성력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항상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x와 v에 대해서 제곱에 대한 식이니까 둘 다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식을 나타내도 똑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좀 재밌는 게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운동을 하겠죠. 여기서 질량의 물체가 용수철 상수를 K라 그러면 묶여있다, 우리가 얘를 어느 그림만큼 이렇게 잡아당겨서 다가 놓게 되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왕복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최대로 기준점에서 최대로 늘어난 변이를 V라 그러고, 요 중심에서의 속도를 V라 그러면 이 속도는 요 중심을 지날 때가 최대가 되고, 최대로 늘어났을 때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클 때는 EK max라 그러면 중심을 지날 때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클 때는 U max라 그러면 얘는 2분의 1 k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 늘어난 길이를 라지 v라 그러면, 그리고 이 중간 지점에서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 x 제곱이 되겠죠. 얘가 2분의 1 m v max라고 하겠습니다. max의 제곱은 2분의 1 k v의 제곱. 이런 식들을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속도와 그리고 변이의 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에 의해서 늘어난 용수철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보면, 자, 이쪽을 변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를 에너지라고 나타내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변이가 제일 클 때가 최대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U는 이렇게 나타나고, 운동 에너지는 중심을 지날 때가 최고고 변이가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는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를 갖는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최대항의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꼴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총 에너지가 2라 그러면 2는 2K 플러스 U로 항상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죠.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를 보면, 이때는 이제 마찰력이라든지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그 얘기는 우리가 운동을 시켰을 때 얘가 속도나 진폭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멈추게 되죠.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우리가 공을 위에서 던지게 되면 처음에 바닥에 맞고 튕겨 올라온 애가 처음 높이보다 작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도 또 작게 올라오고, 그래서 공을 우리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올라왔다가 높이가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멈추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공기에 의한 마찰에 때문에 이런 게 생기고, 용수철에서도 우리가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처음에는 이만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계속 이제 이게 줄어들다가 결국은 중심에 서게 되겠죠. 용수철도 얘는 이제 마찰에 의한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감소해지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앞장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과 뭐 충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쓸 것인지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쓸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항상 운동량 보존 법칙을 먼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은 되는데 에너지가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없겠죠. 항상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력이라든지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사용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게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금방 아까 얘기했듯이 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런 관계들을 잘 알고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제일 단순한 문제가 있으면, 자, 우리가 제일 단순한 문제는 뭘까요? 높이 h만큼에서 얘를 질량 m인 물체를 놨더니 이 아랫부분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래서 v는 루트 2gh다. 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얘를 뭘 주겠어요? 여기다가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고 이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더라. 근데 이 마찰에 의한 에너지가 어떤 조건을 주겠죠. 그러면 마찰력이 W만큼 일을 해서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때는 mgh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얘는 얘에서 마찰력을 빼줬더니 2분의 1 mv 제곱이 돼서 v가 처음 v보다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마찰력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용수철을 갖다 대고, 용수철이 있는 경우에는 용수철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v의 속도로 왔는데 얘가 여기 용수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은 mgh는 2분의 1 k 용수철의 줄어든 거리를 d다 그러면 kd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d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지면에서 어떤 높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초속도 v 제로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융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것들의 조합을 통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히 풀면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